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대 대법원장도 뭐 사법부를 대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둘러서 이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전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어제 헌법에 대한 인식을 어제 우리 기자회견에서 받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선출된 권력이 뭔가 이 사법부까지 다 어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분명히 들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법 전문가들과 헌법 전문가들과 인식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 사법제도가 근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위법을 할 경우에는 탄핵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우리 그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즉 헌법이라는 국민 전체의 어떤 뜻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있을 때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다 그때는 재헌헌법에 헌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거. 근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게 바로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더군다나 선출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가 틀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식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노동당이 있으면 당 밑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밑에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채택하는 방식이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걸 대통령이 저렇게 일반적으로 툭툭 던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바로 이제 반박은 아니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거다. 이 발언에 많은 야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판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틀의 시스템에서 보았을 때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국민들로부터 이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서 사법 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도 입법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위헌 논쟁은 전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면 모든 독재자들이 얘기할 때 말하는 게 가장 앞세우는 게 국민입니다. 국민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재자들이 국민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게 본인이 국민의 위임된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라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빼박 소위 말해서 당연하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이 중지됐는데 나아가서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더라도 4심제를 통해서 헌재에서 또 그것을 뒤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국민 주권이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서는 주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법조계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법조계에서는 뭐 위헌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위헌 소지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다 뭐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전담 재판부를 꾸리자는 것이고요. 결국 재판부 내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해서 판단하는 재판부를 꾸리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틀에서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잘 정비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